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해서 지방선거를 처음 실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그게 정말 좋았다. 왜냐하면 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가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거리가 멀게 보였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서울시 의회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관심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모임을 해주신 것이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민주화위원회 호동일 위원장님께 각별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의장님 또 시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쭉 시정 전반을 훑어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서울시부터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자리를 자진마련하고 단체에서 동독에서 온 피난민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정착하도록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가 통일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에 가서 통일 강의를 했어요. 그때 같이 강의하신 탈북민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아니 탈북민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근데 그분한테 들은 내가 두 가지 쇼킹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아마 김일성이 죽었을 때일 겁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아주 학생이었는데 어린 학생이었는데 막 슬퍼서 울다가 졸도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졸도를 두 번째로 했답니다. 첫 번째 한 사람만 칭찬받고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마 탈북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 집이 왜 불이 안 나나? 불이 났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이 나갖고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를 들고 빨리 나오면 상을 받고 포상을 받는 됩니다. 기가 막히죠? 아까 증언하신 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증언하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들은 또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어느 분이 강제 수용소에 있는데 딸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면 딸하고 모녀가 같이 있었는데 그 창틀 있지 않습니까? 창틀을 붙잡고 잤답니다. 창틀을 붙잡고 잘 수가 있을까? 창틀을 붙잡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모기는 참을 수 있어도 빈대가 하도 많아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한 몇 년 전, 10년 전쯤에 그 인권에 관한 인권에 관한 옴니버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옴니버스 영화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짧은 영화가 쭉쭉 이어지는 서너 편이 이어지는 거죠. 네 편이나 다섯 편 정도. 그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벙어리입니다. 벙어리에서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그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여학생이 탈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탈북한 사람인 것을 알까봐 벙어리인 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민이라는 것이 먼저 온 통일이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처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또 탈북민들은 또 기대가 많아서 또 제가 평통을 오래 했지만 평통, 통일부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3월 30일 날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나와서 많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죠. 북한에 있어서 인권 문제, 자유 문제, 북한에서 자유 인권이란 말도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주 유엔 대사하신 박인국 대사라고 아시죠? 우리 김성호 선배님 아실 텐데 박인국 대사가 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 우리 경수로 사업단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한국 관리인 박인국 대사, 그다음에 일본 관리, 미국 관리, 북한 관리 차를 타고 북한에서 차를 몰고 갔어요. 운전하고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을 치었어요. 엄청나게 치고 그 사람이 펑 튈 정도 튀었어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나가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디 다친다 없습니까? 그러지만 이 미친 개새끼 너 눈가를 어디다 막고 다니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이 진짜 대단히 한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긴 북한 인권 보고서가 다행히 지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데 북한 인권 보고서는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의 것이 살아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태영호 의원한테 오늘 태영호 의원이 못 왔는데 태영호 의원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가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당 최고위원이 됐다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사람들이 니네들 북한에서 독재자들은 그럴 겁니까? 너 남한에 가면 금방 죽고. 근데 북한에서 온 태영호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권 개선의 제일 중요한 정보거든요. 북한에서는 북한 내 인권 문제 이런 문제를 왜 니네들이 간섭하느냐, 내정 간섭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왜? 그게 이제 인간 안보란 말이 있어요. 인간 안보. 인간 안보는 이제 국가 안보는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국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마오쩌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오쩌둥이 대장정 할 때 얼마 죽었는지 아세요? 한 4천만 죽었습니다. 4천만. 근데 북한에서 뭐 대장정 중국에서 대장정 문화 혁명할 때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걸 대장정이라고 그래요. 또 북한에서는 지옥의 해군인데 그거를 고난이래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가 간섭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보다 먼저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일본이 만들고 뒤늦게 한국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EU 유럽연합에서도 결의안을 내고 유엔에도 결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탈북민이 많이 계시는데 부산, 서울에서 탈북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군주 아세요? 금천구요? 양천구요? 노원구. 탈북민이 가장 많은 그런 구에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임대주택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저는 부산 남구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부산 남구에 별로 없어요. 강서구, 그런 기장구 그런 데 많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은 곳에 많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제가 많이 상대하면 탈북민들이 관심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교육 문제, 직업 발전 문제, 멘토 멘티 문제 이런 거요. 저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연을 맺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제가 특히 2011년부터 13년까지 부산 남구 평통 협의회장을 했는데 그때 보면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노력해서 이러한 탈북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생활이 개선되는 것이 그야말로 북한 인권도 개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